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2022년 11월 6일 11월의 첫 주일이 이제 15분 후면 월요일이 되고 7일 되네요. 11월 11일 저는 원래 몇십 년 됐습니다. 해마다 금식하는 중심이 되는 날짜입니다. 왜 11월 11일이냐 하는 것도 있는데 생략하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11월 4일이죠. 영상작가 세종인성학당장인 제가 세종인성학당 글방을 단톡방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줄이면 세종글방이고 좀 더 약간 늘리면 세종인성글방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300명쯤 돼요. 그래서 영상교회 TV를 나름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300명을 보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100명 보냈다, 200명 보냈다, 150명 보냈다, 어떤 때는 300명 보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영상교회 TV를 만나실 수가 없죠. 그리하면 영상교회 TV를 조회하시는 분들이 100명에서 150명 사이 됩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께서 영상교회가 100명 모이면 큰 교회야, 덕담이죠. 그런 덕담도 하시고 했는데, 근간 세종에서 창간하는 여민일보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창간 기념 인터뷰와 창간식을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 그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사설을 좀 써주실 수 있느냐. 그리하여 근데 사설이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1500글자 사설이 문학가들이 쓰는 게 아니고 국문학자들이 쓰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중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설은 문학이 아니니까. 사설은 법학도 아니니까. 사설은 언론학입니다. 언론학은 언론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제대로 씁니다. 저요? 오래 썼어요. 단 잘 쓰지는 못합니다. 하나 열심히는 씁니다. 또 과연 진정 시대가 원하는 사설, 논설, 칼럼 이런 게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람이상제 선생 전기 5권은 언론인이요 정치인이요 교육자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거물이신데 애국지사 중 최고로 걸출하신 분인데 그 증거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을 총지휘한 스승이었었으니까
역사에는 손병희만큼도 안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런데 손병희보다도 스승이니까 손병희는 11년 연하죠. 제 책에는 그런 게 잘 써 있습니다. 이 걸출한 인물이 언론에 대해서는, 한국 언론사에 대해서는 첫 장을 연 아주 위대한 언론 정신 창시자입니다. 제가 그분의 제자예요. 그분의 일대기를 쓴 사람이. 고민 많이 했고 그분이 쓴 사설을 많이 봤고 그분의 언론 정신 세계 그 연구한 책이 제가 쓴 월남 이상제 5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학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이 가지고 공부한 책 절반은 미국에 갔으면 상당히 많은 책은 저한테 지금도 있습니다. 저 책꽂이에. 그러다 보니까 사설은 무엇인가? 기사와 어떻게 다른가? 기사와 사설은 완전 다릅니다. 기사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고 사설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기사를 봐라. 그 본 기사대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돌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좋겠느냐, 옳겠느냐, 맞겠느냐, 그걸 역사의 시대정신이라 한다면 월남정신의 언론정신은 일제치하였었으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해방해야 된다, 애국자를 양성해야 된다, 미래를 청년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YMCA 총무대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이죠. 하여튼 언론에 대해서는 월남 이상제 선생을 따라갈 사람이 한국 신문 역사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따라간다고 전기를 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알아요. 꽤나 알아요. 한때 조선일보에 내가 자료를 받으러 갔을 때, 방상훈 사장님하고 만났을 때 제가 월남 선생 이 연구한 그 초고를 보시고서 좋은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때 그만 노무현 대통령 죽고 제가 만나고 나서 한 일주일 열흘 후에요. 장자연 사건에 공연히 휘말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주에 한 번 정도 고정 칼럼을 쓰기로 했다가 그 후에 그만 그 일이 어그러졌습니다. 하여튼 제가 신문사에서 사설 칼럼 쓴 누적 횟수는 한 20년 됩니다. 횟수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런데 중복으로 쓴 회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제가 사설을 좀 써주실래요 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사설은 그 한 편 쓰는데 일주일씩도 걸리고 사흘도 걸리고 그 돈을 줘야 쓰는데요. 그러니까 돈 드려야죠. 그래, 돈 좋죠. 제가 무료 사설을 열심히 쓰면 좋은데 영상 작가 하는 것도 일이 엄청 많습니다. 무료 사설은 어렵고. 하여튼 여민일보에서 사설을 써달라 해서 사설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해서 사설을 지금 칼럼과 함께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또 보내드려? 여민일보가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잘 인터넷에 들어와서 보면 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리하여 생애 저는 처음 만들었어요. 단톡방 만들 줄도 몰라요. 많이 초청은 받아서 다녀보긴 했으나,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것이 세종인성학당 글방입니다. 이 글방을 만들었는데 열심히 초청을 해서 300명을 초청했더니 오늘 며칠째요? 사흘째인가? 한 100명 이상 빠져나가서 지금 190명인데 어쩌면 다시 150명, 100명으로 쪼그라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하면 단톡방을 만들면 제가 일일이 한 분한테 안 보내줘도 되는 영상교회 TV도 딱 한 번에 거기 게시하면 100명이고 5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이고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설도 거기 올리면 한 번 보내면 다 보잖아요. 칼럼도 올리면 한 번 보면 다 보잖아요. 그래서 글방이라는 단톡방 방명을 정해서 이 새로운 단톡방을 개설했는데 이게 뭐 하는 곳이냐? 글쟁이들 모여라. 아니 글 읽고 싶은 사람 와서 보셔라. 아니 영상 공부할 사람 모여라. 영상 만들어 놓은 거 볼 사람 모여라. 영상교회 TV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들은 거 말고 맛있는 특별한 말씀의 요리도 같이 드실 수 있으시다. 이래서 만들었는데 이 취지가 아직 알려지려면 멀었어요. 제가 개인 세종인성학당이나 여민일보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고 단톡방이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단톡방 가보면 심란하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느껴요. 더군다나 알림 설정을 무음으로 해놓지 않으면 그냥 밤낮 없이 까톡 하고 막 사진 올리면 막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올리면 두 사람이 나갑니다. 시끄러우니까. 이거는 소리가 안 나게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 넘잖아요, 사실은. 그거 모른다고 뭐라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모르는 거는 안 배워서 모르는 거를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라 모릅니까? 무식해서 모릅니까? 유식한 사람도 안 배운 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유식해도 법을 전공한 사람하고 건축을 전공한 사람하고는 그건 다른 거예요. 무용을 전공한 사람하고 체육을 전공한 사람은 무용에는 1등이라도 체육에는 꼴찌할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어요. 모르는 건 절대 흉이 아닙니다. 무엇이 흉이냐? 모른다 소리를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이게 큰 흉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모든 사람을 만나보면 나보다 훌륭해요. 아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이 전부가 스승이야. 단 사설 칼럼에는 내가 스승은 못 돼도 선배는 됩니다. 많이 써본 사람. 그 사설 칼럼을 쓰다 보면 서울에서의 경우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서 대통령 청와대에서 혹은 뭐 총리실에서 각 무슨 이거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복지, 과학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꿰뚫지는 못해도 조금씩은 다 알아야 돼요. 기초는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설, 칼럼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설은 왜 씁니까? 일제시대로 한국 언론사 초창기로 가볼까요? 자꾸 친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친일을 막으려니까 어떻게 말을 해주려니까 사설을 쓴 겁니다. 보도는 친일로 100명 넘어갔다 200명 넘어갔다 그것만 하는 거고 이태원에서 100명 죽었다 150명 죽었다 그거 하는 건 보도고 그러니까 라는 것이 사설이고 칼럼입니다. 그래서 일제 친일이 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사설 그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국제정세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사회문제라든가 그냥
글재주 있어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렇게 써놓은 것을 내가 여기다 한 방에 올릴 수 있으면 일주일을 벌고 사흘을 벌고 10시간을 벌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이요 요즘 책을 안 보지 않습니까? 신문도 안 보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자기가 뭘 올리는 걸 좋아하지 남의 건 안 읽고 자기 것만 계속 올려요. 그걸 도배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주일이나 사흘이나 하루에 해도 한 번이나 어떤 사람은 하루에 5편, 10편 이렇게 올려버려요. 사진도 많이 올리고 자기 것도 아니고. 지금 사설은 왜 씁니까? 여야가 심하게 싸운다. 여도 나쁘고 야도 나쁘다. 그게 아니고 여만 좋고 야만 좋고 이것도 아니고 자 여와 야가 이렇게 다투는데 다시 말하면 그게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 과하고 우리 국민끼리의 불화입니다. 붕당입니다. 붕당이라는 건 내 당만 챙기는 걸 붕당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만 옳다 그러고 상대는 다 나쁘다 그러고 이러는 것들은 국력을 쇠퇴하게 만듭니다. 나라 일을 안 해요. 싸우느라고. 왜 큰 문제예요. 북한은 왜 저러느냐. 잘 분석해 보면 이번에 뭐 1,000억 원어치 2,000억 원어치를 쐈다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을. 왜 쏩니까? 뭐라고 하면서 그 쏘는지 알아요? 노동신문이나 북한 정권의 주장은 기다려라. 우리가 핵을 만들어서 잡어 비틀면 저놈들이 항복해 들으면 서울이 다 우리 거다. 우리는 10대 강국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 국민을 그렇게 우롱하는 거고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정권이 사기를 치는 거죠. 없는 사람이 그냥 돈 있는 대로 없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긁어다가 저거 해가지고 저렇게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일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언론 역사의 초기에 황성신문이나 매일신문이나 제국신문이나 처음에 이런 게 우리나라의 신문의 시초인데 그 이전에 물론 독립신문이 우리나라에 한 3년간 있었습니다만 그게 한글신문 시초인데 그 사람들이 일본은 위대하다. 일본은 조선인을 사랑한다. 조선인을 살리고자 우리가 왔다. 그거를 강제로 막 이렇게 먹인 거예요. 막 강제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정신지배 아닙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사설은요, 참 소견이 좁으면 못 씁니다. 무지개라고 내가 얘기해요. 발주, 노초, 파남, 보 7가지 색이 다 뚜렷해야 돼요. 빨간색 국민의힘에 힘을 주면은 그건 사설이 아닙니다. 파란색 민주당의 편을 들으면 사설이 아닙니다. 네 편도 내 편도 7가지가 다 공정한 것이 그게 인간학, 인성의 표준이고 사설의 정석입니다. 사설은요, 여야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한 방에 만들어서 영상교회 TV도 여기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100명이 나갔어요. 이 나간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아바피 한번 보내야 될 거예요. 여기 다시 들어오려면 못 들어옵니다. 한번 나가면. 제가 불러드려야 되는데 자 나간 사람 불러드리기가 불편해요. 여기 와서 뭐 하시라고 맥을 잘 놨으니까 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글평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못 써도 괜찮으니까 사설 칼럼을 써보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업 칼럼을 쓰는 거예요. 건설하는 사람이 건설 칼럼, 의사가 의학 칼럼 쓰는 겁니다. 사설은 그 좀 달라요. 그래서 좋은 칼럼이 있으면 신문사에 뭐 어디 보내든 우리 여민일보에 싫더라도 이렇게 발표도 하면서 지금 세상이 공부를 안 하는 세상입니다.
기자들이 공부를 안 해요. 사장들이 사설을 안 읽어요. 심지어는 광고만 하면 그건 신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광고회사를 차려야지 신문사를 차리면, 신문은 시대의 사명에 따라 이 시대에 필요한 보양, 양식, 보약을 끓여서 먹이는 것이 신문이고 언론이고, 텔레비전은 사설이 없잖아요. 텔레비전이 사설을 부활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은 사설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텔레비전은 뉴스 해설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없어졌어요. 대신 여야 패널이 나와가지고 그냥 긴탕 싸워. 제가 여민의 길이라는 걸 사설로 부제로 다뤄놓고 있고, 그리고 여민의 창이라는 걸 부제로 다룬 칼럼을 쓰거든요. 창. 텔레비전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만 보이는 이 세상, 거기 들여다보니 결국은 자식 안 낳고 실업, 고물가, 고환율, 이혼, 참 이거 인간이 인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서 아이 큰일 나네. 이렇게 보면요, 인터넷에 보면 글빵이라고 하면은 10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글빵이 엄청 많아요. 나는 글빵이라는 상호가 이렇게 많은 줄 사실은 몰랐어요. 강남 글빵, 하마 글빵, 무슨 어딘 글빵, 뭐 문희 글빵. 그런데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글빵을 쳐보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글빵도 참 많네요. 참 성경 글빵, 성경 글빵도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은혜의 글빵, 하늘사랑 글빵, 자유로운 글빵, 글빵이 이렇게 많아요. 노아의 방, 푸른숲 글빵, 푸른숲 글빵, 하여튼 뭐 이 글빵이 많아요. 제가 하는 글빵은 사설, 칼럼, 인성의 최정상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성령. 이런 글빵입니다. 오셔서 제발 보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논평 제발 지적 좀 해주셔라. 그리고 저 잘나서 쓰고 잘 써서 잘해서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뿐입니다. 나도 이런 칼럼을 썼는데 어때요? 좀 이런 글 공유를, 지금같이 자기 사업 뭐 이런 것도 좋고 저한테 안 배우는 그런 것도 좋지만 글 잘 쓰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글 문화가 없어져요.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게 없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글을 써야 돼요. 문학과 다른 참 자기 생활을 쓸 수 있고, 문학가도 물론 좋아요. 시도 좋고 소설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연세들이 드신 분, 세상을 보는 눈, 창, 관조, 이런 것을 여기에 여러분 동참하시라고. 이번에는 개인별로 올리지만 다음에는 개인별로 올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올려드려봐야 뭐 찔끔 건드리고 다 듣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거 만드는 것보다 보는 분이 더 위대합니다. 책 쓴 사람보다 나는 독자가 더 위대하다는 사람이고. 좀 길어진 것 같으니까 다음 주가 있으니까, 세종인성학당 글빵 반갑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친구도 초청해 주시기